우리가 오늘 걸어갈 도시는 중국 도문, 중국어로 투먼이라고도 부르는 곳입니다. 이곳은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있는 작은 국경 도시예요. 도문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단 하나의 거리감입니다. 도문 강변을 따라 흐르는 강, 두만강. 그 강 바로 건너편은 북한 함경북도 남양 지역입니다. 우리는 중국 땅에 서 있지만 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집, 학교, 확성기 방송, 벽에 적힌 구호까지 그대로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도문은 그냥 관광지가 아닙니다. 중국, 조선족, 북한, 세 개의 다른 시간대가 한 프레임 안에 겹쳐 있는 곳이에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먼저 인천에서 연길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보통 2시간 안팎입니다. 연길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중심 도시이고 한글 간판이 너무 많아서 어떤 거리에서는 한국인지 중국인지 헷갈릴 정도죠. 연길 공항에 내리면 연길 시내에서 도문까지는 차로 약 40분, 거리로 50km가 채 안 됩니다. 또는 연길 서역에서 기차를 타고 도문 북역까지 이동하면 20분이 채 안 걸려요. 기차 요금은 한 사람당 중국 돈으로 한 자릿수 위안대, 우리 돈으로 2,000원 안팎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행은 깊숙한 국경 탐험이라기보다 충분히 가능한 주말권 국경 체험에 가까워요. 도문이라는 공간을 더 이해하려면 역사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두만강을 건너던 교량, 옛 도문교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다리는 중국 쪽 도문과 북한 쪽 남양을 잇는 물리적인 연결선이었고 실제로 사람과 물자가 오가던 길이었습니다. 지금은 국경 관리가 강화돼 다리 중앙까지만 접근 가능한 구간이 있고 그 지점에서 북한 쪽 마을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관광객들이 그 자리에서 망원경을 들고 강 건너를 보는 장면은 이 도시의 대표적인 풍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건 동시에 군사 경계선입니다. 북한 쪽은 탈출, 밀수, 촬영을 막기 위해 감시초소와 철조망을 깔아놨고 중국 쪽도 국경 감시와 단속을 굉장히 민감하게 운영합니다. 특히 한국 여권을 가진 방문객에게는 다리 접근이나 촬영 범위가 더 보수적으로 적용됐다는 얘기들도 꾸준히 전해집니다. 즉, 이곳은 관광지처럼 팔리는 국경이면서도 아직은 진짜 국경이라는 것, 그 긴장감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도문 시내를 걸으면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을 보게 됩니다. 간판이 그냥 한글입니다. 식당 메뉴도 한글, 세탁소도 한글, 심지어 관공서 안내문도 중국어와 조선어가 나란히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문은 조선족, 그러니까 중국 국적을 가진 한민족, 후손들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나는 중국 안에 있는데 한국어가 일상 언어로 들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 와본 한국인 여행자 입장에서는 낯설다가도 금방 편해집니다. 이 편안함은 음식에서 절정으로 올라갑니다. 도문은 기본적으로 2개의 식문화가 겹쳐져 있어요. 하나는 조선족 가정식,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순댓국, 김치찌개, 돼지갈비 양념구이, 손만두, 냉면 같은 음식들. 맛은 한국의 향수를 자극하면서도 살짝 투박하고 직설적인 옛날식 집밥 같은 느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중국 동북 지방의 음식, 양꼬치나 튀김 요리, 진한 가지볶음 같은 메뉴들이죠. 재미있는 건 이 2세계가 자연스럽게 한 상에 같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김치랑 양꼬치를 동시에 먹으면서 두만강 얘기를 할 수 있는 도시, 그게 도문입니다. 가격대도 서울보다 확실히 낮은 편이라 밥 먹고 술 한잔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기 좋은 곳이에요. 도문에서 가장 유명한 코스는 강변입니다. 두만강 둔치 쪽으로 내려가면 산책로처럼 꾸며진 국경 전망 구역이 나와요. 거기서 그냥 눈만 들어도 강 건너 북한 마을이 보여요. 북한 쪽 학교 건물, 마을 스피커 방송, 빨래 널린 집들, 구호 게시판까지. 아주 날 좋은 날이면 사람 움직임까지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건 화면이나 뉴스로 보는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감각입니다. 보안에 둘러싸인 추상적인 국가 이미지가 아니라 강 건너에 사는 이웃 동네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 순간을 많은 사람들이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는 반드시 따라붙는 주의가 있어요. 첫째, 두만강 다리나 강변 철책, 경비 초소, 북쪽 군인 같은 민감한 대상에 대해 과도하게 줌을 땡겨 찍거나 일부러 군사시설을 상세하게 담는 행동은 제지될 수 있습니다. 둘째, 겨울철 얼어붙은 강 위로 또는 통제선 가까이 장난삼아 접근하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실제로 국경선을 넘거나 넘으려 한 걸로 간주되면 바로 체포와 조사가 이어질 수 있고, 이건 단순 여행자가 감당할 수 있는 레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도시가 주는 현실감이 너무 강해서 그 선이 어디인지 순간적으로 흐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선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숙박 이야기도 해볼게요. 도문에는 글로벌 체인급 5성 호텔보다는 중형 중국식 비즈니스 호텔, 조선족이 운영하는 민박형 숙소가 많습니다. 하루 숙박비는 보통 150위안에서 250위안 정도, 우리 돈으로 3만원에서 5만원. 안쪽 대라고 보면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국경 도시는 숙소마다 외국인 투숙 신고 절차가 달라요. 중국은 외국인이 호텔에 묵을 때 여권 정보를 공안에 자동 보고해야 하는데, 어떤 곳은 그 시스템이 안 돼서 외국인은 안 받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 전에 외국인 숙박 가능인지 꼭 확인하고 가는 게 안전합니다. 체크인할 때 여권은 필수예요. 이제 계절과 기후입니다. 도문은 우리나라 북동부보다도 겨울이 더 날카롭게 춥습니다. 한겨울엔 기온이 영하 20도 근처까지 내려가는 날도 있고, 바람은 얼굴을 바로 때리는 수준입니다. 강가 전망대에서 사진 한 장 찍자고 나갔다가 5분 만에 손끝이 마비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겨울 여행이라면 롱패딩, 방풍장갑, 목도리, 모자까지 풀세트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여름은 덥고 습하지만 서울 한여름의 찜통 더위보다 약간 낫다 라고 말해도 크게 어색하지 않은 날도 있어요. 다만 모기는 있습니다. 두만강 주변은 물가니까 벌레약은 챙겨두세요. 봄과 가을은 바람이 건조하고 일교차가 커서 가벼운 패딩, 얇은 바람막이가 아주 유용합니다. 돈과 교통도 간단히 정리할게요. 이 지역의 기본 화폐는 중국 위안화입니다. 그냥 위안화를 준비해 가시면 돼요. 한국 원화를 바로 받는 곳은 사실상 기대하지 않는 게 맞고, 북한 돈이나 달러로 거래해 보려는 행위는 불필요하게 시선을 끌 수 있습니다. 도문 시내는 규모가 작아서 택시나 호출 차량으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연길 도문은 고속열차로 약 20분 편도. 몇 천원대 감각이라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인터넷은 중국답게 데이터 속도 자체는 빠른 편이지만 외국 사이트 접속은 차단되는 곳이 많습니다. 연길 공항이나 시내 통신사 매장에서 유심을 살 때 여권 등록을 하고 개통을 해야 하고 VPN을 미리 준비하는 게 대부분의 여행자 방식입니다. 이건 도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 전역의 현실이에요. 응급 상황 얘기도 꼭 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긴급 전화번호는 경찰이 110, 소방이 119, 구급이 120입니다. 그런데 이 번호들은 기본적으로 중국어로 응대합니다. 도문은 조선족이 많은 도시라 한국어로 도와줄 수 있는 로컬이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위급할 땐 통역이 지연되는 게 곧 생명선 지연일 수 있습니다. 숙소 주인, 현지 가이드, 한국어 가능한 연락처를 휴대폰에 바로 걸 수 있게 저장해두는 습관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몸이 많이 아프면 도문보다는 연길 쪽, 연길보다 더 큰 병원은 장춘 쪽으로 올라가는 선택지가 있고, 심각한 상황에서의 본국 후송까지 생각한다면 여행자 보험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시가 주는 감정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도문은 단순한 국경 관광지가 아닙니다. 두만강 둔치에서 고개만 들면 북한의 풍경이 현실 크기로 서 있어요.
강 건너 마을의 스피커 방송 소리가 바람 따라 들릴 것만 같은 거리까지 다가옵니다. 그 장면은 화면 속 북한과는 전혀 다르게 와닿습니다. 그곳에는 체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직관적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도문 여행은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하나는 이국적 호기심. 내가 지금 중국 땅에서 북한을 보고 있다는 묘한 전율. 다른 하나는 현실적인 책임감. 이건 누군가의 일상이고 이 국경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자각. 우리는 이 도시를 관광지처럼 소비할 수도 있고 혹은 한반도의 지금을 옆에서 바라보는 창문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마주하느냐에 따라 도문은 그냥 국경 풍경이 될 수도 있고 아주 개인적인 질문이 시작되는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해외여행 지찾기 굿뉴스 GNTV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행자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